운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운동을 하면 더 살이 안 빠지는 유전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식단과 운동만으로 살 빼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정말 많이 종종 보는 것 같아요. 요새 특히나 더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게 원인일 것 같으세요? 열심히 빼지 않은 게 일단은 마음은 열심히지만 입이 열심히지 못한 사실은 제일 많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대사 효율이 저하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만큼 에너지를 다 소비해주면 좋겠지만 똑같은 양을 먹어도 대사가 잘 되는 사람과 또 대사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체중 감량 속도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사 효율, 대사 속도, 성호르몬의 저하일 때 더더군다나 살은 정말로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은 뭐 사실 말할 것도 없고, 요새는 이제 젊은 남성분들 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면 거의 뭐 바닥을 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원장님 저이긴 한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50대가 돼야지만 남성 호르몬 검사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30대 초반만 해도 검사해보면 낮은 경우가 있어서 결국에 호르몬의 체크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검사가 이제는 많이 이제 발달을 해서 비만에 특화된 유전자 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나는 탄수화물 대사를 잘 시키는가, 뭐 카페인의 이제 어느 예민도가 어떤 정도인가, 또 운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가, 그게 근력 운동인지 유산소 운동인지 어떤 그런 종류가 오히려 내 대사를 더 좋아지게 하는가 방해를 하는가, 뭐 그런 것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는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너무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식이 조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안 빠져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운동을 하면 더 살이 안 빠지는 유전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한 번쯤 해보는 것은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 유전자 특성을 보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빠지겠구나 라는 그런 솔루션이 다 제시가 되어 있어서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이제 저는 유기산 검사를, 소변 유기산 검사를 제일 많이 권유를 드리는데요. 이유는 뭐 지방, 탄수화물, 대사 효율이 어떤지, 대사 산물이 어떤지, 또 우리 간의 해독 기능이나 또 장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변 유기산 검사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비만이 발생하는 데는 7가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해요. 7가지가 첫 번째는 에너지 발생, 에너지 대사 불균형,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 수면 불균형, 간 해독의 불균형, 장내 세균의 불균형, 그리고 뭐요? 네, 자율신경 불균형, 중금속에 대한 오염, 미네랄의 불균형인데요. 이런 불균형을 제대로 찾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검사 중에 하나가 원반 원장님이 말씀하신 유기산 검사예요. 일단 수면이 충분하면 우리가 낮과 밤의 대사가 달라서 낮에는 뭔가를 쓰고 막 뭔가 변환시키는 과정이 있다면 밤 동안에는 그 에너지 대사를 다 정리해서 노폐물들이 배출되고 또 새로운 호르몬들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이어서 일단 노폐물들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으면 몸에 염증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의 대사가 원활해지지가 못해요. 그렇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얘가 만성으로 보면 더 살이 이제 충분하게 자면 더 잘 빠지고 잘 못 자면 더 잘 찌고 이런 개념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스케줄 근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분명히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을 자고 또 활동을 하고 근데 또 일주일 있다가 이게 또 뒤바뀌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열심히 식사 습관도 하시고 하시는데 정말 안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 생활의 어떤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규칙성이 필요한 것, 아까 뭐 낮에는 대사가 더 올라가고 밤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우리 같이 이제 일을 할 때 살을 좀 빼고 싶다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잠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스케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면을 그 규칙성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규칙성이 없는 와중에 우리가 망가질 수 있는 것들을 보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신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부신 기능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수면이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식욕 억제 호르몬에 대한 조절도 잘 안 되고 인슐린 대사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식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적절한 식욕 억제제 처방, 그리고 인슐린 대사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뉴트리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그네슘, 뭐 비타민 D, 뭐 이노시톨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좀 주면 훨씬 더 체중 빠지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컨디션도 좋아질 수 있고. 실제 저희 남편이 응급실 근무를 해서 굉장히 불규칙적인 그런 수면 패턴과 근무 스케줄과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거를 굉장히 잘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운동.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근력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단백질 섭취 잘해주시고 탄수화물 섭취 조절해주고 기본적인 이런 생활 습관들을 좀 잘 보강을 해주시면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플러스 생활 습관 조절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 번 체중이 쪘다 빠졌다 했던 환자들이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다음번에 체중을 빼주기가.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뭐 식욕과 뭐 식탐과 이런 뭔가 약물로서 조절을 하는 거는 저희 의사들이 할 수 있지만 어제 말씀해주신 운동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환자를 믿고 이제 저랑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게 생각보다 환자들이 본인은 식단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 뭐 식사 다이어리까지 써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정말 매 식단 다 사진을 찍어 오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도 쓰지만 그런 식으로 저는 체중을 빼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식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케이스가 가장 어렵고 그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타이트하게 식단 관리를 해주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면이 정말 나빠져 있는 환자분들이 왔을 때는 정말 살이 안 빠지는데 그 중에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수면을 안 고치는 분들이 많고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서 근데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하거나 정말 불면증에서 못 잔 경우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을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재웠을 때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확 살이 빠지기 시작해서 계속 빠졌던 그런 케이스가 정말로 몇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니까 수면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활 습관 자체가 좋아지셨거든요. 그렇게 수면을 잘했더니 살이 정말 잘 빠졌던 케이스가 있네요. 실제로 저한테.